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이 책이 작가의 만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선배 선생님과 제가 질문을 하고 이선배 선생님이 답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선배 선생님은 왜 그 이 책에 나온 그 제명인 이재명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재명 그 국회의원입니까? 네. 그리고 이 이재명이 이 책을 보고, 이선배 선생님께 무슨 코멘트를 해주셨습니까? 어, 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제명이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닙니다. 그 분과는 관계가 없고 이 책에 나오는 제명이는 그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이고 이 책 내용 안에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정치 이재명 대표의 한자 제명과 이 아이의 네. 제명 한자는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주인공 이름을 하필 제명으로 정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책이 좀 많이 팔릴 줄 알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제명과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면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책을 더 많이 사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출판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조금 낚시 미끼를 던진 것처럼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제일 앞에 보면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그 지사님과 그 다음에 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 박남우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국회의원인 기본소득 국회의원인 용해인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곳 그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이 원고를 드리고 이 원고 내용을 보고 추천사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그쪽 비서실에서 이 원고를 보고서 추천사를 보내줘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앞부분에 실리게 되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책이 어린이 책이라면 약간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책이라면 그 어린이들이 이재명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을 테고, 근데 어른 책이라면 꽤 어른들이 많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책을 직접 사지 않고 부모님들이 책을 사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별로 이 책을 많이 팔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책 가격을 봤는데 12,000원 정도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이 선배 선생님은 왜 기본소득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까? 네,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기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널리 캠페인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글을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글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좀 알리자라는 생각을 들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본소득을 막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님들이 기본소득에 관해서 써놓은 것들을 어린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 중에도 쉽게 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화 형식이나 뭐 이런 간단한 에세이 형식으로 쓰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기본소득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책들을 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배 선생님 책들 중에서 어, 기본소득 말고 다른 책들은 없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어, 책.
기본소득이 안 나와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처음 쓴 책 중에 대갈 장군여도 좋아라는 책은 기본소득 이야기가 한 3분의 1, 뭐 아니면 4분의 1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독서교육이라던가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에 관한 그런 부분이어서 그 책은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다른 책들에 비해서 조금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책들은 다 거의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한 걸로 전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선배 선생님들은 또 기본소득에 대한 책들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또 더 책을 어, 쓸. 앞으로 기본소득에 관해서 다음 쓸 책으로는 원래 기본소득이 실시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너무 싫어하고 세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좋은 세금이 있고 세금을 내는 것들이 전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기본소득에 필요한 그런 세금에 관한 오해 아니면 세금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 그런 거를 소개하는 책을 하나 쓰고 싶다는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언제 그 책을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다른 친구들과 이 작가의 만남을 진행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였는데 다른 친구도 알려준 내용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때여서 민주주의하고 기본소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의 공부와 민주주의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본소득 얘기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래 이 책 2탄 그 제명과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 원래 2탄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세계 그 기본소득 대회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국내 예선을 치르는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세계 기본소득 대회 나가서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만나서 그 세계 여러 나라의 또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세계의 기본소득에 관한 그런 책을 원래 이제 2탄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책이 생각보다 잘 안 팔려가지고 출판사에서 2탄을 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이 잘 팔렸으면 2탄을 쓰자고 했었을 텐데, 2탄을 그냥 아직 안 쓰고 있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2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출판사는 여우고개인가요? 왜냐면 그 이 책 앞부분에 여기 아, 여우고개라고 써 있는. 네. 여우고개란 출판사에서 대갈 장군여도 좋아하는 책과 제명과 기본소득이 뭐하는 책이 두 권이 나왔고 그다음 나머지 두 권은 내일을 여는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그건 내 건데라는 책과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나와서 총 네 권의 책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이선배 작가님이 쓴 책, 본 책 중에 제가 아직 안 본 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 수가 없고 진웅님이 아, 진웅님이 어떤 책을 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세금 정치에 대한 책을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넘어가면 저는 일단 일론 머스크는 그 부자랑 그 테슬라 전기 자동차 그거 해가지고 알긴 하는데 여기 이 책에는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많이 하는 건 아닌데 페이스북 이나 요즘에 인스타그램 또는 뭐 스레드라고 하는 SNS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 SNS를 통해서 아주 큰 돈을 번 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크 저커버그나 이런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 예를 들면 그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같은 거를 생산해내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생산 같은 경우도 로봇이나 AI가 다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돈이 없게 되고 돈이 없으니 전기자동차를 살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전기자동차 회사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전기자동차를 사고 그래야 일론 머스크의 사업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돈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소득 하면 뭐 마치 부자들은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부자들 중에도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면 부자들 중에도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싶어서 그 일론 머스크나 저커버거의 이야기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어, 그 비효율성을 아주 싫어하는데 현재 복지도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를 심사해서 가난한 사람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너 정말 가난한지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지. 그러면 그 조사하는데 필요한 또 공무원을 고용해야 되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걸 어려운 말로 전달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만약 기본소득으로 나오신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을 조사할 공무원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통장으로 쏴주면 되기 때문에 전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제도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철이 할아버지는 기본소득에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철이 할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뭔가 약간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저도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왜 반대하는지. 왜냐하면 일단 부자들은 일단 기본소득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철이 할아버지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기본소득을 주면 그만큼 부자들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돈 아깝다. 내가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왜 남한테 주느냐.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 그거 완전히, 놀부심보 아니냐. 왜 남의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 것들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본소득을 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만 손해다. 놀고 먹는 사람도 그냥 기본소득 받으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냐. 아무도 일 안 하지. 그럼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거는 맞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돈을 벌 수 있겠냐라는 게 저희들의 질문입니다. 즉 예를 들면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양을 키우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일찍 어, 들판에 가서 양을 풀어서 풀을 먹여서 이렇게 양을 살찌워서 그 양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경우에 물론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양을 살찌워서 팔아서 부자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 양들이 뜯어먹은 풀, 또 그 양들이 마신 공기, 또 그 양들이 마신 물, 또 그 양들이 싼 똥, 방구 이런 걸 통해서 공기나 땅이 오염된 거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나 대가를 그 할아버지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풀밭이라던가 공기라던가 물이라던가 땅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 철이 할아버지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 모두의 것을 철이 할아버지는 많이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많이 이용한, 그 공유부를 많이 이용한 천리 할아버지가 이용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가를 낸 그거를 모든 사람이 이 땅의 공통의 주인이라 생각해서 그걸 나눠 갖는 게 전 기본수야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야 될 돈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만약 양을 뭐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100만 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그 모든 사람의 것을 이용한 게 뭐 20만 원이다. 그럼 그 20만 원은 내고 나머지 80만 원만 그 할아버지가 가져야지 100만 원 모두를 그 할아버지가 갖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안 내던 돈 20만 원을 내니까 그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원래 내야 될 돈이었는데 그동안 안 낸 거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이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했었는데 만약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본소득이나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이 강도로 변할 수도 있고 뭐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오히려 돈을 갖고 있는 게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이 강도나 도둑이 되기 전에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어, 이 사회가 안정되게 가는 게 오히려 그 할아버지가 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잃은 재산을 뭐 다 세금 내라는 거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만 세금으로 내고 기본소득 돌려받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 재산이 물론 옛날에 이만큼이었다라면 그게 조금 이만큼은 줄어드는 거지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부자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도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성애 작가님이 이렇게 설명해 줘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페인하는 이유들이 찬성하는 분, 동의하는 분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어쨌든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이 뽑히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이 뽑혀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소득의 실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수결의 원리에 바탕을 둔 기본소득 제도,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소득이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그 최준용 님이 지금 회장님인데 반 아이들이 모두가 다 찬성해야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반대하는 친구도 있지만 물론 설득을 해서 그 친구의 설명을 잘하지만 그 친구가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다 찬성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회장님이 뭐 찬성을 많이 하는 쪽에 손을 들어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했던 사람들은 좀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전체의 어떤 그런 의견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소득도 결국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면 모두가 다 찬성하진 않지만 그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선배 선생님은 여기 이 책을 쓰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제명과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이 책을 쓰면서 문제점은 일단은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재밌게 흥미롭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흥미롭게 쓸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이었습니다. 또 이 책에서 보면 일부러 전라남도 해남의 농민기본소득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저기 해안 쪽 서해 바다 쪽에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쪽에 얘기도 했고 해서 전라도 얘기도 하고 경상도 얘기도 하고 충청도 얘기도 하고 해서 이왕이면 좀 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사투리로 썼는데 제가 이제 그쪽 사투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해남 사투리 뭐 이런 사투리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이어가지고 마침 이제 경북 봉화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이제 연락드려가지고 이거를 봉화 말로 봉화 사투리로 바꿔달라. 또 이제 선생님 처제가 해안 쪽에 이제 그 캠핑 놀러 갔는데 거기 숙박하는 그 사장님이 그쪽 오래도록 거기 사신 토박이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도 그분한테 봐서 그 사투리 좀 고쳐달라. 또 이제 저희 출판사 그 대표님이 전남 해남 분이어서 그 출판사 대표님한테 보시고서 거기 그 글을 잘라 또 사투리로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사투리 쓰는 걸 또 완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나름 그 책을 만들면서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아, 그 또,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오늘 이재명, 심사 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법의관에서. 네, 뭐 그거는 이제 이 기본소득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고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치인으로서 뭐 발언한 것들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그런 재판이 오늘 어, 2심 선고가 오늘 있는 날이어가지고 지난번 1심 선고에서는 유죄,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이번에도 죄가 있다고 판결받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3심제 대법원까지 있는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 판결 죄가 있는 걸 확정 판결 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오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보통 3심 대법원에서는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2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번 2심에서 만약에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다음번 대선 출마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는데 좀 약하게 받으면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에 이제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다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주 그냥 조금씩 천천히 하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인데 비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소득이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이번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냐 안 받냐라는 부분들이 나름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 네. 그러면 기본소득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농업 기본소득이랑 뭐 어촌 기본소득이랑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것밖에 못 알고 딴 그 종류의 기본소득도 있습니까? 네, 원래 기본소득은 사실은 이렇게 뭐 농어민 기본소득이다, 뭐 청년 기본소득이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기본소득의 원칙은 보편성,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에게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조건 가난하건 뭐 부자건 그런 거 심사 같은 거 안 하고 또 뭐 착한 일 안 하라 이런 거 안 걸고 무조건 줘야 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뭐 진욱이 따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줘야 된다. 개별적으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달 한 번씩 주던가 아니면 한 학기 한 번씩 주던가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쌀로 주거나 뭐 이렇게 옷으로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돈으로 줘. 돈으로 줘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도록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중요한 원칙들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소득으로 얘기한다라면 그러면 뭐 종류가 다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다 지켜서 한꺼번에 한 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해보자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던 것들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살에서 24살까지인가 그 청년 시기에만 1년에 그냥 뭐 100만 원인가 그 정도를 주는 그런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실시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누구나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청년들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만 준다라는 어떤 그런 청년 기본소득이 있고 반면에 학생 기본소득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초중학생 중학생들이 학생들한테만 뭐 얼마씩 주는 학생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또 실시하는 적도 있고 경남 고성에서는 이 책에도 소개됐는데 청소년 기본소득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만 기본소득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민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는 농어민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주는 농어민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원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두에게 다 주는 그런 기본소득이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나이라던가 아니면 직업이라던가 지역을 제한해서 기본소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소득과 유사한 비슷한 게 있어서 뭐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음해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본소득을 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그런 종류가 비슷한 하지만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소득은 한 몇만 원씩 받나요? 그것도 이제 정치인마다 주장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정치는 그냥 1년에 100만 원만 주자. 한 달에 8만 아, 원씩 그렇게 아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희 그 단체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제가 그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1년에 뭐 처음 출발은 30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30만 원씩 누구나에게 주는 것이 시작돼서 나중에는 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씩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확대하자. 그러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어떤 뭐 정치인은 기본소득 당인가 당에서는 60만 원씩인가 처음부터 주는 월 60만 원씩 주는 걸로 출발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소득 우리 인구가 최소한 엄청 몇만 명 있는데, 3만 명. 네. 그 사람들, 사람들 기본소득을 그 몇백만 원씩 주려면, 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수십조가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그 돈은 어디서 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세금으로 먼저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 거두는 것들은 시민소득세라고 해서, 만약에 진웅님이 뭐 돈을 100만 원을 번다. 그 100만 원 버는 거에 뭐 1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뭐 10%라고 만약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을 번다. 그럼 그 사람이 10%인 1000만 원을 내고, 그래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인 100만 원을 내고 그런 식으로 1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고 이런 돈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5천만 명으로 나누어 갔잖아요. 만약에 그 3만 원, 3명만 1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 2억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내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내고 1억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내면 11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1110만 원을 나누기 3 하면 뭐 300만 원에다가 360 몇만 원, 366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럼 366만 원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만 냈던 사람은 10만 원 내고 366만 원 받으니까 한 350만 원 소득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냈던 사람도 그 사람도 100만 원 내고 366만 원 받으니까 한 200만 원, 250만 원 더 받는 거고. 근데 이제 1000만 원 낸 사람은 366만 원 받으니까 1000만 원 내고 그거 받으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덜 받는 거고. 그러면 그 돈 많은 그 1억 받는 그 사람,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돈의 일부를 이렇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100만 원과 1억은 너무 큰 차이인데 1억 버는 사람은 좀 줄어들고 100만 원 버는 사람 좀 늘어나고 해서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 차이가 났었는데 그 차이를 살짝 좁히는 이 정도로 좁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토지 보유세라고 해서 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내서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n분의 1로 나눠 갖자. 또는 탄소세라고 해서 휘발유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걸 나눠 갖는 그런 탄소세 뭐 이런 것들을 걷자. 뭐 빅데이터세를 걷자.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여러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돈을 나눠 갖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뭐 글을 쓰거나 독서 감상문 있을 때 항상 그 내용은 생각나는데 그 내용을 못 쓸지는 생각나는데 항상 제목을 제목을 뭘로 지을지 잘 모르고 제목을 항상 지우고 이 제목 조금 어색한데?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데 이선배 선생님은 그 제목을 너무 잘 지으셔가지고 이 제목을 어떻게 지었는지 알고 싶어요. 제목 관련해서는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제가 짓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출판사에서 책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제목이 눈에 띄어드니까
좀 흥미롭게 좀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시에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그런 제목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어쨌든 기본소득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치인 중에 유명한 정치인 이재명 그 대표와 이름이 똑같은 이 책에 나오는 그 재명이라는 아이가 기본소득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썼기 때문에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식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 이름을 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책 아니냐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정적인 정치적으로 어느 한편의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이 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목을 우리 진웅이께서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잘 지었다고 했는데 차라리 제목을 그냥 이렇게 짓지 말 거리라고 조금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러면 자기가 지을 때는 그 출판사한테 이번에는 내가 지을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의논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좋은 의견을 따라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 소득 진짜 처음에 진짜 기본 소득이 약간 이게 기본 약간 사람들 소득이라고 하는 게 소득이 잘 이해가 안 됐고 기본이라는 말이 기본이 그냥 기본인가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돈이라는 말 돈이 관련되는 것도 돈이 관련될지도 그냥 생각도 못했고 저는 그냥 뭔가 기본에 관한 소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 약간 뭐 법인 줄 알았어요 뭔가. 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더 기본소득에 대해 이렇게 약간 기본소득에 대해 딴 책들을 읽고는 일단 그 뭐 한 50% 올라갈 거 이 책을 또 읽고 기본소득에 대해 50%더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100%로 알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네, 그렇게 어쨌든 이 책이 기본소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니, 이 책을 쓴 작가 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음 그러면 이 책을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책을 책을 약간 반대하고 반대하고 무시하면은 그러면 이성배 선생님 작가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 책이 나왔을 때, 한 신문사, 조선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이 책에 관한 칼럼을 누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들한테까지 이런 책을 쓰다니, 참 나쁜 사람이다, 나쁜 작가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비난하는 그러한 칼럼을 어떤 사람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기본소득이 일방적으로 좋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철이 할아버지를 등장시켜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하나 진지하게 토론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본소득을 철이 할아버지가 왜 반대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면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누가 일을 하겠냐라고 어, 그 주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본소득으로 월 30만 원씩 준다, 60만 원씩 준다 할 경우에 그 돈 갖고 과연 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대인 것, 제일 돈을 조금 버는 사람도 하루에 한 시간이라면 한 시간 일할 때 만 원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면
일주일에 뭐 40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이면 200 몇십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가난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받으니까. 근데 6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 가난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더 자기가 이제 어쨌든 뭐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걸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 받으면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고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그분들에게 반박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으로 돈을 막 나눠주면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힘듭니다. 요즘도 뭐 제가 좀 전에 김밥을 사 먹었는데 김밥 한 줄에 5,500원 막 이래가지고 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김밥 한 줄에 1,000원짜리 김밥도 있었는데 요즘 비싼 김밥이 3,000원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을 뛰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조금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본소득 나눠주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스러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기본소득은 무조건 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많이 걷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걷고 그걸 다 거둔 다음에 다시 이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아래 움직이는 돈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면 되지 왜 모두한테 주냐 왜 부자한테도 주냐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가난해서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기본소득이 공유 우리 모두의 것을 이용한 대가를 걸어서 그 모두의 것의 주인인 모두에게 나눠주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자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은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복지제도와는 좀 다른 생각이다. 그렇게 이제 또 반박하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더 급한 일, 예를 들면 뭐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한다던가, 뭐 아이 출산 문제라던가, 더 급한 일에 돈을 써야지 기본소득에 돈을 써야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면 그럼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기본소득도 하면서 그런 무상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걸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어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책에서 제명이 꿈이 천문학자인데 음. 천문학자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재명이가 천문학자를 꿈꾼 걸로 설정을 하는 것들이 알래스카에 가는 그런 상황 설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밤하늘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게 알래스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이제 북유럽 이런 데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알래스카를 가기 위해서 천문학자라는 꿈을 설정을 했고 왜 하필 알래스카냐면 알래스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실제로는 없는 일인데 세계 어린이 기본소득 대회가 열린다는 상상 속에서 그런 대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제명의 꿈이 천문학자면 그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천문학자라는 설정을 했는데 뭐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별 우주에 대해서 잘 관측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천문학이 요즘은 다 이렇게 수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또는 이제 천체망원경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광학이나 기계 이런 쪽들도 잘 알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성미 선생님 제명인 알래스카 여행을 이제 가게 됐지만 이성미 선생님은 알래스카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알래스카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알래스카는 이제 미국 땅이기도 한데 저는 미국 자체를 아직 못 가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국도 알래스카도 꼭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그 알래스카는 무슨 지방에 있나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거기 러시아 땅이었었는데 미국이 러시아에 그 땅을 산 걸로 알고 있고 캐나다 옆에
붙어 있어서 미국 본토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 미국이 여기 있으면 그 위에 캐나다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알래스카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알래스카는 바로 그 앞에 러시아 땅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 미국 있고 여기 미국 있고 여기 캐나다 위에는 있고 캐나다 있고 캐나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알래스카. 그런데 그러면 저는 여기 미국이고 여기 캐나다 있고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나요? 그냥 이쪽에. 미국 전체고 캐나다 전체고 그쪽에는 이제 대서양 바다가 있어서 어, 네. 그 알래스카 앞에는 태평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음. 잠깐 같이 봐보면 여기가 미국이고 위에가 캐나다고 이쪽이 알래스카입니다. 요만큼. 그리고 저도 고기를 말어. 여기가 러시아 땅이어서 여기가 알래스카이고 이쪽은 캐나다. 알래스카 요 사이에는 북태평양 베링해를 사이에 두고 있더라고. 여기가 저도 항상 거기가 어디지라고 생각해왔는데, 네, 이제 알게 되었고, 네, 여기가 알래스카. 알래스카. 그리고 여기 알래스카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 뭐 이런 석유가 많이 나서 그걸 판돈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한 차례씩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거기 알래스카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 200만 원 정도? 1년에. 한 달은 아니고. 그 정도. 근데 그때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 책을 쓴 소감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네, 제가 책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이 거의 처음 쓴 책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그 출판사 오가면서 원고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마음고생 어떻게 책이 출판되나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런 책이 또 나오게 되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책이 나와서 이제 막 잘 팔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럴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책은 사실은 그렇게 기대만큼 잘 되진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또 이 책이 밑거름돼서 그 다음에 나온 책들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처음이 되어진 이 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나중에 어쨌든 이 책이 나중에라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책이 되게 재밌었고, 저도 되게 공감했었고, 되게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이성배 선생님과 작가의 만남을 끝내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